아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석입니다. 화선이 막내 신딸분의 입장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낄 때 안 낄 때 모르고 용구감 더영이나 화선이 같은 무당에게 접근해서 이상한 댓글이나 응원을 남기는 눈꽃마냥 최명석의 상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제자분의 경험담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눈꽃마녀 최명숙이 화선이 채팅방의 입장에서 명백한 인격 모독, 명예훼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화선이 선생님 응원할게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진실은 그 참모습을 드러냅니다. 힘내세요. 네, 지금 화선이가 고소받았고요. 그 진실이 어떻게 될지 눈꽃마녀 최명숙 씨는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도 패소한 무당이 뭘 알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저는 금전적으로 피해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통화로도 말했지만 저를 방치하고 불러주질 않아 만난 게 총 3번이고 부가적으로 전환식 할 때 한 번 9월에 한 번 저희 신당에 1월 신굿 이후로 화선이가 처음 온 게 다입니다. 이 총 3번 중 한 번은 중간에 굿 때문에 간 거입니다. 굴러서서 보낼 수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서 컴퓨터 문의 아니라 이렇게 톡으로 대신할게요. 링링이님 후기로 화선이란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돌비 라디오 5분도 안 듣고 껐습니다. 근데 이 링링이란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이제 신굿에 빠뜨리게 유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링링이가 어이없게도 저를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로 고소했을까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기는커녕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사람을 고소한 링링이 과연 양심이 있을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짜증이 났지만 워낙 인지도가 있고 링링이님 후기 자체가 퇴송 관련이다 보니 언니 퇴송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들었고 가게 되었습니다. 첫 인상 기억은 눈이 싫었고 욕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추후 자기 보고 느낀 걸 자꾸 묻길래 결국 욕심 많아 보이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제가 정신병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 텐데 무당을 보면 신명이 보이곤 했습니다. 그게 귀신인지 신인지는 분간이 안 되지만 화경처럼 보여 말하면 다들 맞다고 하시더군요. 화선이는 시커먼 옷 입은 칼든 장구 같은 뚱뚱한 형체만 봤는데 나중에 물으니까 군웅이라고 하더군요. 일단 퇴송은 함부로 하면 뒤집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링링이님 후기 믿고 이 여자한테 맡겼고 사실 집에만 처박혀 있을 때 신선생 소개해준다는 전화만 6군데서 왔었는데 아니란 판단으로 화선이를 택했죠. 언니랑 1년은 인연이 끊긴 상태였고 후에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집안에 갑자기 진드기 같은 게 수천 마리가 신당에만 생겨서 무구를 80%를 버렸다고 하였고 언니가 신당에서 목을 매 자살하려고 했다더군요. 다리와 허리를 못 쓰게 돼서 집 2층 계단을 기어 올라 다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시기에 화경과 아는 소리를 하고 다녔고 사실 아는 소리를 한 거든 20대 초반이 넘어서부터 익숙한데 유독 이 시기 때는 정말 심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죽고 싶었고 엄마와 언니에게 외면된 채 지내온 상황에 언니는 저때 저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죠. 어찌되었든 언니는 제가 아는 소리를 하면 욕을 했었는데 1년 만에 찾아가서 40군데 점을 받고 네가 계속 무당으로 간다면 난 늘 여태 해온 대로 무당은 안 할 거라고 언니와 안고 울었습니다. 하루 뒤 언니는 퇴송을 마음먹었고 4일 만에 돈도 능력될 때 천천히 갚으라며 남친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님이 선뜻 내주었습니다. 여태 그 사장님은 제 신도이십니다. 화선이는 내 신꾼만 아니었으면 언니 퇴송은 절대 안 하려고 했다며 인심 쓰듯 말했고 언니 퇴송 굿은 1월 초 진행, 제 신굿은 이런 말에 했습니다. 삼산 돌았고 기본적인 건 했습니다. 사실 금전적으로 여유 없지 못해가지고 언니 퇴송굿은 돈이 들어도 빌려서라도 할 생각이었지만 제 신굿은 몇백만 들여서 북으로 올려서 간단한 행위로만 받으려고 했었으나 화선이가 구색은 갖추고 가자며 1,000원을 요구해 언니 퇴송비 2,000 포함 3,000만 원을 화선이에게 건네게 된 겁니다. 통화로도 말했지만 처음 전보러 간 날도 화선이가 방울을 흔들다가 방울만 떨어진 게 아니라 몸체 자체가 손잡이만 준 채 날아갔습니다. 부러졌죠. 신구 때도 다른 제자들 무구는 몇 번 들지도 않았을 뿐더러 들어도 멀쩡했지만 화선이 것만 부채부터 방울 모든 게 다 박살났습니다. 따로 다시 새로 샀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신굿이 끝난 뒤 2개월을 신당을 안 차려주더군요.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나 그럼 기도라도 데려가길 간절했고 애원까지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불러주질 않았고 저는 철저히 방치되고 외면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일주일이나 10일 상간으로 안부라는 핑계를 대고 전화하는 일 아니군 그대로 끊기기 일쑤였죠. 힘든 마음에 그 시기 사찰 가서 108배 하며 마음 잡아갔습니다. 2달 만에 전환식을 하였고 하루도 안 쉬고 신당의 불사염주로 108배를 하였는데 2주 만에 끊겼습니다. 현재는 제 신도분께서 사주신 불사염주로 지금까지 일이 없는 한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8배 내지 300배를 합니다.
불사단지 바꾼 뒤로는 여태 끊기지 않고 절하고 있습니다. 신구 때 남친이 서씨인데 서씨 집안 3대 할머니를 내 불사단지에 앉힌다는 말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3대를 연거푸 태우던 게 생각납니다. 그 뒤 조난신 때 서씨 불사단지를 받고 2주 뒤 불사 염주가 터졌으며 남친은 한 달 뒤부터 머리가 어지럽고 일을 못하는 지경까지 와서 MRI며 검사랑 검사는 목돈 들여 다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아무 이상 없었지만 2개월 넘게 일을 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단지를 볼 때마다 나쁜 기분을 숨길 수가 없었지만 손님은 꾸준히 오셨고 소개로 정말 꾸준히 오셨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서울, 울산, 부산, 산청에서도 소개로 오셨고 다행히 공수가 맞아서 다시 찾아오신 분이 작지는 않습니다. 화선이가 저를 방치할 때 너무 힘들었지만 손님을 넣어주시길래 너무 외로웠지만 정말 제 신명만 믿고 여태껏 왔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전환식 때 잠시 거실에서 담배를 태우면서 하는 말이 땡땡 즉 야한 농담을 하셨고 이 성스러운 전환식에서 저딴 말 하는 게 굉장히 불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항땡땡 해봤냐며 입에도 담기 싫은 X 같은 소리를 해댔죠. 황홀하다는 등 이 지랄을 떨더군요.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성적 취향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말을 가려서 해야지 저런 게 입으로 날리는 양밥이고 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일절 외면한 채 다른 제자들만 불러왔다고 후에 들었습니다. 제가 아쉬운 입장이라 어찌되었건 따라가야 하니 항상 혼자 노심초사하며 스승의 날 화선이 몰래 깜짝 파티처럼 서울 올라가 찾아뵌 게 전환식 이후입니다. 그날도 썩 저를 반기는 눈치가 아니더군요. 이 나이 되면 어느 정도 연륜으로 사람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입은 반기지만 눈은 그러하지 않았고 제게 3번이나 지나가듯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다른 제자들과 2, 3만원 정도 돈을 걷어 오방기 선물을 했었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인지 저한테만 다른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 신당에다가 몇십만원 올려라 한마디 한다며 자기 같은 선생이 어딨냐고 하던데 그 소리를 3번 하더군요. 뭐랄까 3번 들을 때 이모는 나이도 있는데 눈치도 없이 돈도 안 올리냐 라고 들리더군요. 그 전에 전환식하고 3월에 안 불러준다고 제가 한번 통화하다가 운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 올라오라고 해서 예약 손님도 취소하고 올라갔죠. 제 1월 19일 이후 영희씨를 그날 2번째 본 건데 영희씨 보자마자 자살 기운이 들어와서 인사하다가 화선이에게 영희씨 안 좋은 일 있냐 자살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냥 요새 힘들다는 뉘앙스로만 얼렁뚱땅 넘어가길래 그런 줄만 알았죠. 제자들과 화선이와 3, 3호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던 중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화경으로 꽃갈 모자를 쓴 흰 한복 입은 할머니가 꼬부랑길을 내려오시더니 제 앞에 서서 우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것들이 내 새끼 죽이려고 한다. 내 새끼 좀 빼주소. 빼야 한다. 라고 하셨고 애둥인 저는 너무 놀라 한참을 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화선이에게 바로 말했어요. 거울 보다가 이런 화경을 봤다. 영희씨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화선이는 당황한 모습이었고 제자들을 쳐다보며 영희 엄마가 다른 무당에게 시주잔재를 잘못 받아서 이모 눈에 그리 보인 거라고 하더니 자기 혼자 흥분하고 발광을 하더군요. 영희를 하도 볶길래 제가 좀 거들었는데 상을 차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옆에 제자들이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그 후 이틀째인지 3일째인지 하던 날 영희씨가 몰래 제게 1억 2천을 귀뜸하며 울더군요. 살고 싶다고. 같이 울고 저는 이를 갈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가고 나면 자기를 또 잠도 안 재우고 괴롭힐 거라고 해서 이틀인가 더 있다가 내려갔습니다. 영희씨에게 도망가라 왜 좋냐고 뭐라고 하고 경찰 신고도 얘기하고 달래도 보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겠다고 하고 다음날 화선이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말했습니다. 그리 영희씨가 싫으면 그냥 버리셔라. 서로가 할 짓이 아니라고 설득했죠. 1억 2천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영희는 제자 모두가 공범이라고 하길래 여기서 영희씨 사건을 제가 그 상황에 아는 척하고 뺄 수 없었기에 설득으로 갔죠. 그렇게라도 발목을 잡고 있는 영희를 놔주길 바랬습니다. 자, 지금 영희는 화선이한테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된 영희씨는 이제 저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은데 이거 보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눈치챌까봐 그 뒤 화선이는 절 더더욱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친과도 의논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울었지만 남친은 저를 걱정한 나머지 일단 참고 있어라 라고 했고 그 당시 화선이에게 영희를 내보낼 것을 요구하고 그 뒤 통화로 하던 말이 영희는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라고 하더군요. 붙어 다니고 폰 확인을 한다기에 영희에게 따로 연락을 몰래 할 수도 없었고 영희씨를 믿지만 그 뒤 만날 기회가 없어 한편으로 반신반의하며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못 준 채 저는 저대로 외롭게 혼자 버텨내야 했기에 누굴 챙길 여력이 없어
당시 영희를 못 챙긴 게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한 것도 있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화선이에겐 신두와 끊겼다고 거짓말했고 아무튼 그 거짓말을 계기로 인연을 끊어내었습니다. 둘째 제자분이 버림받고 제가 따로 연락드렸습니다.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 친분이 없었지만 저보다 어리시고 신당 같지 않은 걸 차려주고 버림받은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고 저랑 자주 통화를 이어나가며 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점사를 봐줬습니다. 단지 관련해서도 정리할 수 있게 여기저기 단지 정리하는 걸 알아봤고 도움되는 위치에서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위 눌리는 부분이며 나름은 둘째 제자가 의지할 수 있길 바라며 제 나름은 그분의 안식처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후 둘째 제자님이 서울에 계시는데 제게 고맙다며 신당에 인사드리고 싶어 한다면서 마산까지 내려오시고 1박 2일을 머물다 가셨습니다. 이후로도 지금까지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이모 같은 마음으로 보듬어 주었고 점사는 최대한으로 해서 공수를 주었습니다. 이제 화선이학교 나온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공수를 주거나 점사를 준 내용이에요. 자, 화선이에게 음란적인 말을 전환식 때 왜 했냐고 묻자 가짜는 대답을 해서 녹취를 듣고 해명을 요구했더니 나온 답변입니다. 이건 이제 녹취로 제가 이제 받은 거죠. 쭉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길어가지고 쭉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희가 이런 짓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함치고 언성을 올리고 자살 드립을 좀 많이 한다고 하고요. 실제 방송에서도 화선이가 이제 자살 드립을 하면서 이제 경찰도 출동을 한 상황이 있죠. 저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이게 화선이가 차려준 신당이고요. 이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전문이 궁금하시면은 이제 카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무사기환 점술킹이에요. 예, 무사기환 점술킹 이렇게 무속사기 피해 단계. 그리고 여기다가 화선이 치면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다 보시면 돼요. 화선이가 뭐 글을 지운 것도 있는데 지금 몽땅 복구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화선이가 어떻게 뭐 저 걸 지우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을 제가 화선이한테 공지합니다. 아시겠습니까?